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 출신의 자율주행 전문가 박민우 박사를 영입한 데 이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개발을 담당했던 AI와 로보틱스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 밀란 코박을 현대차그룹의 자문역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회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코박은 지난 2016년 테슬라에 입사한 뒤 최근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통해 2세대 모델 개발을 주도했고 자체 칩 기반 하드웨어 통합과 자율주행 풀스택 구축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해 코박이 회사를 떠나자 SNS를 통해 지난 10년간 테슬라에 기여해줘 감사하다며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계기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AI 기반 로보틱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스파스트레치 아틀라스 등 혁신 로봇 제품군의 중장기 전략과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코박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보틱스 생태계의 핵심 기업이자 수많은 엔지니어에게 영감을 준 상징적인 기업이라며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강력한 산업 기반이 더해져 로보틱스 분야를 선도할 독보적 경쟁 우위를 갖춘 만큼 여정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CES 2016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앞서 일부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현대차인데요. 네. 현대차 주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미우놀이에서 100조로 탈바꿈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일단 실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아직도 비싼 편은 아니에요. 네. 이게 자동차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은 항상 저평가예요.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항상. 네네네. 지금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다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잘 팔아도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는 너무나도 많은 회사들이 만들고 망한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국별로 워낙 그 고용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이 기업이 없어지고 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망한 기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가 수십 년 지속됐고 그래서 원래 제조업의 평균 PER이 10배 정도인데 그것도 따라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되게 장사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에서 제일 저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로봇이라는 걸 만들면서 전 세계에서 로봇 만드는 자동차는 테슬라하고 둘밖에 없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보면 로봇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입니다. 네.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네.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기업인 게 테슬라고 이 기업뿐인 거죠. 네. 그러면 테슬라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한다고 또는 로봇 한다고 전기차가 잘 팔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기업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보통 PR 기준으로 뭐 지금 여러 군데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보통 200배 정도 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돈 벌고 있는 수익 기준으로 곱하기 200배의 어떤 가치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업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띄우고 있다. 성장성인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현대차도 테슬라만큼 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일반 제조업이 현재 벌어들인 돈의 가치의 한 10배 정도를 주는 게 정상일 건데 네. 이것도 그럼 200배를 줘야 되나? 그렇게 보면 현재 주가가 여기서 20배가 올라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아니, 뭐 생각만 해도 신나긴 하네요. 예. 그런데 그걸 할인하고 그래도 미국 기업보단 못하잖아. 네. 테슬라보단 못하잖아. 줄인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단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미워도 안 되는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우리가 로봇을 할 수 있는 기업.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로봇 기업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거고요. 가치를 비교할 거고 그럼 글로벌에서 제일 싼 로봇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저도 얼마나 오를지는 알 수는 없었겠지만 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보다 가치 평가 더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오른 것도 올라도 비싸진 않아요. 워낙 현대차가 너무 쌌기 때문에 올라도 우리가 못 보던 가격이 와서 그런 거지 비싼 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 테슬라 출신의 자율주행 기술 전문가인 박민우 박사를 그룹 첨단차 플랫폼 본부장으로 전격 영입했습니다. 작년 12월 송창현 전 본부장이 퇴임 의사를 밝히면서 조직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지 한 달여 만으로 성과가 검증된 글로벌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그룹은 13일 박민우 신임 사장을 AVP 본부장 겸 포티투다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에서 컴퓨터 비전 기반 자율주행 분야 기술의 연구 개발, 양산, 상용화 등 전 과정을 경험한 기술 리더라고 현대차그룹은 소개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전기전자 전파공학을 전공했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전기전자 석사,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 부사장으로서 자율주행 인지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에 합류해 개발체계 전반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양산 상용화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인지 센서, 융합 기술을 전담하는 조직을 이끌며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의 양산 프로젝트를 통해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의 차량 적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테슬라 재직 당시에는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인 오토파일럿 개발 과정에 참여해 테슬라 비전의 설계와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사장은 테슬라 면접 당시에 코딩 인터뷰와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이론 인터뷰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만장일치로 채용이 확정됐고 2016년에는 테슬라 톱 탤런트 어워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7년 엔비디아로 이직할 당시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아쉬움을 표하며 퇴사를 만료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인재 영입은 자율주행차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내부 구성원의 불안감을 불식하려는 현대차그룹의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받습니다. 1977년생의 박 사장은 만 나이 48세로 현대차그룹 내 최연소 사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박 사장은 현대차그룹은 SDV와 자율주행을 넘어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경쟁력을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을 갖췄다며 현대차그룹이 기술과 사람이 함께 다음 세대의 지능형 모빌리티를 이끌어가고 세계 혁신의 기준이 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달리는 아이오닉.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은 뒤 차선을 바꾸는가 하면 차와 사람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호텔 입구도 능숙하게 빠져나갑니다. 골목에서 다른 차량이 튀어나오거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도 일단 멈춰선 뒤 여유롭게 다시 주행합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핸들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의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이 만든 무인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무인 자율주행 택시는 일반 차량과 모양부터 차이가 납니다. 앞뒤 양옆 그리고 한가운데까지 모두 5개의 라이다가 달려있고 13개의 카메라와 29개의 센서까지 모두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모셔널은 올해 초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제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Because there's a lot of ride-hail demand in Las Vegas. As you know, a lot of tourists come to Vegas, and there's a lot of entertainment activities, and people, move around and prefer not to drive themselves.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 개입 없이 대부분 도로를 알아서 달릴 수 있는 레벨 4 수준. 기존 자율주행 학습 역시 안전성과 위기 대처 능력을 모두 확보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택했습니다. 글로벌 무인 택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미국의 웨이모와 테슬라는 일부 도시를 시작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중국 바이두의 아폴로고 역시 3,000대 이상의 무인 택시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엄청난 초기 비용과 사고 책임 위험을 무릅쓰면서 무인 택시 사업을 이어가는 건 미래 자동차의 주도권이 자율주행 기술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양쪽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데이터 공유라든지 그리고 이 모델들의 서로 통합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레벨 4에서 그 개발되는 여러 기술들을 또 같이 융합시켜서 궁극적으로 통합해서 가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쌓은 뒤 국내에서도 본격 시범 운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글로벌 IT 전문 매체 시넷이 뽑은 CES 2026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넷은 아틀라스의 자연스러운 보행 능력과 세련된 디자인에 높은 점수를 주고 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비전을 잘 구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틀라스가 CES 2026에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최고였다면서 프로토타입은 자연스러운 보행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 양산형에 가까운 버전은 제조 공장 투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틀라스는 내후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공장에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부품 조립 공정 등으로 작업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최고 경영자는 이번 수상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를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팀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시넷그룹과 보스턴 본사 동료들,
그리고 CES 2026에서 새로운 로봇을 선보일 수 있도록 훌륭한 무대를 마련해준 현대차그룹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로봇계 스팟의 화려한 댄스 공연과 함께 배를 벗은 현대차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전동식 아틀라스입니다. 360도로 회전하는 유연한 관절을 이용한 자연스럽고 화려한 동작에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아틀라스는 단순 시제품에서 벗어나 2028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완성형 로봇입니다. Now it's time to officially take Atlas out of the lab. So for the first time ever in public,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tlas to the stage.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매년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에 이어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강력한 피지컬 AI로의 변신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는 일터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손가락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홈로봇, LG전자가 선보인 클로이드입니다. 만질 때마다 움직이는 의류를 정리하고 개는 건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이처럼 빨래를 정확히 개는 것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CES에서 나란히 데뷔전을 치른 삼성과 LG전자의 새 수장은 인공지능과 고객을 연결하는 각기 다른 지향점을 밝혔습니다. Our vision for the AI home is clear. To give time back to our customers. AI로 연결된 삼성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격전이 펼쳐질 CES 2026에 막이 올랐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세계의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현입니다.